나라가 어수선하고요. 미국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중산층이 서민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어마어마합니다. 금값과 은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제대로 굴러갈 수 있나? 라는 개념이 보는 지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뭐 소비자 지표라든지 흑자라든지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가 그 자동차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쵸. 제가 이번에 미국 갔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땅이 엄청 넓어가지고 네. 차 없이 못 살아요. 차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차가 없이는 어떤 일도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나라들이 뭐 지하철로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이 별로 없어요. 소위 말하는 다운타운 같은 경우 뉴욕, LA 뭐 이런 쪽은 활발하게 잘 되어 있는데 보통에 보시면은 외곽 지역에 있는 차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할부로 차를 사서 자동차 할부 연체율이 높으면 그거는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지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 리먼 사태 때만큼보다도 더 높은 연체율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이 시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경제가 지금 좋지가 않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경기 부양을 해봤자 집단 기득권들만 배불러 주는 거고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은 지금도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런 정책을 써도. 근데 보면은 거기가 아마 30일, 60일, 90일 정도로 해가지고 연체를 계산하는 게 있는데 30일로 따졌을 때 8%나 돼요. 8%면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죠. 공항에 왔을 때 실업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20%가 넘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IMF 왔을 때도요 7% 8%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체율이 8%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서민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죠. 왜? 자동차 할부금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시그널이에요, 이건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외국 노동자들 너네 나라로 가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을 지금 단속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주권자예요. 그러면은 한국에 한 10개월 있다가 미국에 잠깐 들어가요. 생활은 한국에서 하는데 미 영주권자예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영주권을 준 거는 미국에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너는 지금 거의 한국에 있다가 가끔 한 번씩 미국에 들어오는 거는 난 너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굉장히 프레스, 압박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시민권자 외에는 불법 체류자, 이민자, 그리고 이 영주권자에도 굉장히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은 잘 살기 때문에 거지가 없을 것 같아요? 대도시 이런 데는 좀 많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거지가 없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약간 좋게 얘기하면은 노숙자 같은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이 노숙자들을 전부 몰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소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네. 길거리의 노숙자들 지금 빨리 거의 체포식으로 끌고 가갖고 집단으로 놓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시각적인 거. 나라의 노숙자들이 다니는 게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압박이에요. 개인적인 뭐 욕구일 수도 있는데 노숙자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다 이런 생각으로는 그렇게 관점으로만 다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리한다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인해서 노숙자들을 전부 다 한 대 몰아서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사회나 어떤 집단이나 피라미드 구조는 어디든지 있을 거예요. 네네. 어떤 공산주의 같은 경우가 공동으로 그 이윤을 창출해서 재분배를 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노숙자도 한 번에 몰고 이런 현상들이 발행된다는 건 뭐냐면은 억압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서는 어떤 그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강제로 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 불만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미 연준에서 돈을 풀었다, 돈을 새로 만들어서 뿌린다 했을 때 가장 이것과 동떨어져 있는 계급이 바로 노동자나 서민 계급이에요. 이 노동자나 서민 계급은 이 돈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우리들이 얘기한 어떤 부의 집단적인 그 세력과 은행, 대기업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박수를 막 칠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떨어진 이 노동자나 서민 계급에서는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발생되는 것이 바로 계급의 분열이죠. 상류층과 중산층과 뭐 하류층이라고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이 계급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미국 부채를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하다시피 의료보험이라든지 연금, 이 연금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쟤네는 왜 저금을 안 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거 갖고 여행 가요. 다 써버려요.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와, 쟤네들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의구심이 풀렸어요. 나라에서 그 연금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나이가 되면은 돈을 주고 여행도 무조건 가야 돼요. 안 가면 무조건요? 없어져요. 유럽에는 또 그렇더라고요. 무조건 가야 이득이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게 있는데 이 연금이 무너지고 있다. 왜냐면은 나라의 빚이 이렇게 많은데 이 의료보험, 연금보험,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상이 바로 군인이에요. 존중을 하거든요. 네. 이런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의 연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앞으로 줄 돈이죠. 이 돈 어떻게 줄 거예요? 돈 없어요. 지금 부채는 나라의 빚만 되어 있는 거지 보험이나 연금, 이 모든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것까지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많은 빚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줘야 될 거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돈 찍어내면 돼요. 또 돈을 찍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찍어낼 게 너무 많은데 금리를 인하해 또 돈을 찍겠다고요? 저는 파월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물가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찍어내면요, 금값과 은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팬데믹 때 금리 인상했을 때도 금값은 올랐어요. 나라가 어수선하고요, 미국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금과 은을 사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달러와 금은 상반이라고, 라이벌이라고. 미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달러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파월한테 빨리 금리 내려, 지금 다 준비해 놨는데 금리 안 내리면 내 이걸 숲으로 돌아가. 너가 진정한 애국자면 내 말 들어. 파월이 딱, 아 이거 어떡하지, 나 내년 6월에 이제 그만두는데 차기 연준 의장도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금리 아주 약간 0.25만 내려볼까 해서 금리를 내렸다고 쳐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말만 해도 막 효과가 막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내리면은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그죠, 난리 나죠. 네. 그런데 달러가 무너져요. 왜 달러가 무너질까요? 독립기관인 연준이 정치적인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서 만약에 금리를 내렸다는 인식이 박히면 달러를 믿지 못해요. 어떤 대통령이 와서 강한 압박을 주면은 금리 또 내리겠네? 아, 그럼 달러 못 믿지. 그러면 달러를 못 믿으면 뭘 믿어요? 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브릭스 국가 그쪽에서는 달러를 못 믿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금 사는 거죠. 금 모아두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금리 인하돼서 돈이 풀려서 금값이 오르는 면이 있고, 더 크게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치적인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서 니네가 좌지우지 된다면 나는 달러 못 믿어. 달러를 못 믿으면 금만 믿을게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하 사태에 대해서는 안전자산인 금과 은은 꽃놀이패예요. 꽃놀이패.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되게 되면 서민들은 좀 많이 어려워진다. 고물가에 힘들어한다. 요런 상반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미국 경제 금값이 오르면 우리나라도 올라요.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져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식 나스닥이 오르면 우리나라도 올라요.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명적으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때는 눈치 봐야죠. 눈치를 봐서 나의 시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포기하지 말고 네.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조금씩은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지 대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땐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쟤는 트럼프 얘기는 조조 한국 놈인데 왜 트럼프 얘기를 하고 있어? 야, 왜 파월이 어떻게 하든 이게 우리는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어요. 있으니까 늦은 밤까지 막 보면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제가 그전부터 똑똑해서 안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대신 공부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하면 되잖아요. 들으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쟤 트럼프 얘기하네. 뭐 금값이 또 오른다고? 그거는 우리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100개 정도의 정보의 딱 하나예요, 저요. 그러니까 그냥 저 무시하셔도 되고요. 가끔가다 제가 좀 이렇게 틀릴 수도 있죠. 바른 정보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수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또 제가 좋은 정보, 그 다음에 거기에 제 생각을 조금 보태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가서 네. 제가 용기가 더 나요.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